네, 이승훈 예술 감독 다른 방식으로 보기 네 번째 영상, 마지막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적 선망과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유화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유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유화가 어떤 보여주는 소유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제 그것에 연관 지어지는 사회적 계급에 대한 어떤 시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결핍, 사회적 선망에 대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유화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욕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제 다른 이로 하여금 저들에겐 저게 있다, 나보다 사회적 계급이 높다, 나보다 돈이 많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선망의 시선을 자아내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목적성이 조금 다르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라서 조금 대상이 다른데, 그러니까 유아는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만족이 더 깊은 중요한 그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있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에 더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둘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나 동기라고 할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저는 여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가지는 것으로 이제 어떤 자본주의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계급이 나뉘어지고 급이 나뉘어지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혹은 이제 가진 것을 어필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 것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축에 있다. 서로 대척점이 있지만 같은 축에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현대에 넘쳐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를 실제로 넘기는 것은, 광고가 있는 곳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너네지만, 너네는 광고가 너네를 찾아온다고 느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이, 광고는 저희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새 이불이 없어서 뭐 불편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불 광고가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거. 난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광고에서 뭐 초슈퍼 울트라 피부가 깨끗해지는 뭐 앰플이 있어요. 라고 하면 난 초슈퍼 울트라로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데 저 앰플을 가져야겠는 걸? 이라는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나의 어떤 결핍을 건드리면서 나의 소유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광고가 나를 찾아온다고 느낀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결핍과 관련된 광고도 물론 뜨지만, 걔네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나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슨 광고를 봄으로써 나의 결핍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그걸 사야겠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광고가 나를 찾아오고 광고가 나를 먼저 자극한다고 느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런 나의 결핍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에 나오는 이미지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가졌을 때의 행복함 그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시선이 담겨져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그걸 가졌을 때 행복함을 체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는 엄밀히 말하면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의 불행함이라는 보는 방식을 담고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나, 혹은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뭐 멋진 차를 타고 사람이 슝 지나가고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배고파 이러고 있었는데 뭐 치킨 나와서 치킨 맛있게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그걸 가지지 못했을 때 어떤 결핍함이 강조되는
보는 방식을 광고는 그려내고 있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혹은 이제 그런 광고 말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두 번째 그림 에세이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식의 광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지고 싶어 하는 대상, 욕망의 대상을,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욕망의 대상. 예를 들면 이제 여성으로 하여서는 이상적인 여성, 그러니까 남성이 바라봤을 때 성적인 욕망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열망을 그림에 담아서, 광고에 담아서 보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남성으로 하여금은 가지고 싶은 어떤 자신의 연인으로 삼고 싶은 이상적인 여성과 어떤 특정한 자동차나 이런 것을 대조시켜가지고 대치시켜서 표현해서 이제 남성의 어떤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단순히 결핍,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결핍을 자극하는 거지만 모르고 있던 결핍을 이렇게 새롭게 자극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알고 있고 느끼고 있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광고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유화는, 우리가 유화를 그리지 않잖아요. 유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이 대표적인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 자신이 맛있는 걸 먹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올림으로써 뭔가 나의 일상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일상을 공유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뭐 프라이버시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는 절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특정한 일상들을 골라서 공유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신이 맛있는 걸 먹었거나 혹은 좋은 것을 샀거나 좋은 경험을 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 좋은 시선을 이미지로 남김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강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어떤 자신의 사회적인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유아가 하는 역할과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지를 얻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이미지, 같은 종류의 것인, 둘 다 이미지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날은 인스타그램에서, 옛날엔 유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점은, 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려놓고 자신의 집에 장식해두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거를 사실 아무나 들어와서, 물론 이제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락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외부로 공개된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아에 대해서는. 근데 반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공개로 해둘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외부에 공유하고 싶은 목적이 기본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라는 점에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리하여서 광고의 역할도, 광고와 비슷한 효과도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은 낼 수 있다. 유화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유화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시에 어떤 민중들, 그냥 평민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이쁘다. 나도 우리 집에 정원을 하나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능력의 부족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 그림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있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보거나, 뭐 미국에서 이제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은 어떤 사람의 사진을 봤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무수히 많고, 아무나 볼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이면은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고, 그걸 봄으로써, 아, 나도 에펠탑에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결핍이 에펠탑이 가지 못한 경험의 결핍, 멋있는 어떤 구조물을 보지 못한 것에서 느끼는 결핍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보고, 좀 좋은 자동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아, 난 저게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느낄 수도 있죠. 사실 근데 나는 적이 없구나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결핍과 불행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결핍의 요건이, 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난 이게 없어. 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들은 저게 있어서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저런 경험을 공유할 수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걸 수도 있겠다. 이게 굉장히 사변적이지만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논리들이 좀 사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보고서 오는 결핍에 느끼는 결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그 어떤 좋은 음식, 좋은 장소, 좋은 물건들과 함께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혹은 모르지만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결핍. 나는 지금 이렇게 기숙사에 짱박혀서 뭐 책이나 읽고 있는데 쟤는 지금 저기 놀러 가서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네. 라는 어떤 그런 격차가 느껴지면서 오는 결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상이 사실 일상이 아니죠. 이제 특별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결핍을 느끼면서 오는 불행. 어쨌든 둘 모두 이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불행이지만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유화와 어떤 광고라는 것은 소유와 관련해서 결핍을 느끼거나 충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이고 그런 역할을 가진 이미지이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소유를 기반으로 한 불행이나 행복은 비교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오늘날 유화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은 어떤 그 비교의 대상이 어, 위아래로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오늘날 세계화를 통해서 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도 더 높은 급과 더 낮은 급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이 양옆으로도 더 넓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자신이 비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 그런 상황에서 어, 이미지에 담긴 이러한 소유 혹은 비교와 관련된 보는 방식이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영상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기와 관련해서 네 가지 영상을 찍었고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영상을 통틀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저자의 관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어떤 모든 보는 방식들이 다 그것의 모든 부분에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미지에는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세상을 혹은 대상을 보는 방식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 이미지를 봄으로써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보는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미술에 있어서 단순히 예술적이고 냉정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맞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보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에 굉장히 깊게 연관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구조에 굉장히 깊게 연관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삶에 깊게 연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보는 방식이 있고 그 많은 보는 방식이 다 정답일 수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보는 방식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사회의 문화적 맥락, 그 사람의 삶의 역사의 맥락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에세이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사회적 성 그리고 사회적 선망, 사회적 소유, 격차, 비교에 대한 예시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